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 생중계된 부처별 업무 보고에서 나온 대통령의 여러 발언들이 계속 논란입니다. 이 가운데 책갈피 달러 검색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타를 받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사실상 반박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대로라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업무 보고 계속 이어지는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첫 소식 고승현 기자입니다. 이틀 전 생중계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책갈피 달러 검색을 놓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야한 불법 반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답변이 정확히 안 나오자 공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야당 출신 기관장에 대한 망신주기란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이 사장은 오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며 올린다고 SNS 입장문을 냈습니다. 먼저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 업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인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지적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관장을 면박 주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면박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일국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서 취해야 될 적절한 태도와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정 전반을 외면한 채 대통령 발언에 말꼬리 잡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도 논란이죠. 이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 고대 한민족이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주류 역사학계에선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환단고기의 한 구절을 언급해 큰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 논쟁을 물었습니다. 그런 데는 아예 동북아 역사재단은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군요.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거론한 환단고기는 고대 한민족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영토 대부분을 지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류 역사학계는 근대어 사용 등을 이유로 위서 또는 유사 역사로 보고 있는데 특정 종교단체와 소수학자만이 환단고기를 지지해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판단한 환단고기를 믿는 것 아니냐며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꼬집었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백설공주가 실존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환단고기의 한 대목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역사학자들은 대통령이 위서를 인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당시 새 국정교과서에 환단고기가 반영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이 같은 논란에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는데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범죄 수법 공개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거나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올바른 역사관을 연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서로 판명된 환단고기를 물었다는 취지의 설명인데 최지원 기자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책갈피 달러 밀반출 발언이 모방 범죄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범죄 수법 공개로 얻는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담당 기관의 발언까지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 이 대통령이 야당 출신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더 고압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엔 야당이 그렇게 바라보니 그렇게만 보이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환단고기 논란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환단고기가 문헌이 아니라면 친일이나 위안부 자발설, 독도 일본 영토론 등은 문헌에 있는 거냐는 질문은 과연 자유롭느냐며 동북아 역사재단이 올바른 국가 역사관을 연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임명 당시 뉴라이트 논란이 일었던 박지향 이사장의 역사관을 지적하기 위해 차용한 거란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모든 역사가 다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이 그 기록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을 벌이고 있고. 원장님 언제부터 원장하고 계세요? 저는 23년 1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환단고기는 유사 역사학이 맞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19개 부처와 그 산하기관들의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정 철학 공유 차원이란 설명이지만 지역적 발언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선 대통령실도 보완점을 찾을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통일교 금품 제공 사건의 핵심 키맨인 윤영호 전 본부장의 태도 변화에 경찰과 특검이 난감해졌습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을 여러 차례 불러 입을 열게 해야 하는 입장이 됐고 윤 전 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을 재판에 넘긴 특검도 이 다음 주 결심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경찰은 특검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날인 지난 11일 윤영호 전 본부장을 3시간 가까이 구치소에서 면담하며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금품 제공 관련 증언은 확보하지 못해 다음 주 추가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12일 재판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진술을 번복한 만큼 의혹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말 내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을 염두에 두고 자료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태도 변화로 김건희 특검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결심 공판을 앞뒀는데 진술 말고도 금품 제공 정황이 담긴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 측은 제출된 사진 등도 위법 수직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내일 권 의원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야권은 통일교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차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 특검을 수사할 각각의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개혁신당도 판을 키우겠다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두 당의 요구를 일축하며 2차 종합특검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겨냥한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수사보고서의 즉각 공개를 촉구하며 사건을 인지하고도 여당 인사를 수사하지 않은 민중기 특검도 따로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99년 특검제도 도입 이후 민중기 특검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이 시급한 만큼 개혁신당과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문제 등을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개혁신당은 판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나온다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불문, 성역 없이, 권력의 눈치 없이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제3지대 추천 특검뿐입니다. 민주당은 두 야당의 특검 요구를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해 당정대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정대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해 수사 범위 등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한 뒤 2차 종합특검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뉴스도 오늘은 정치부 한성훈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 기자, 그런데 대통령실 해명이 오히려 논란에 불을 붙인 모습이에요?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 취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관계자 분명한 역사관 아래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식 질의응답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요. 추가로 동북아 역사재단이 보수 성향인 뉴라이트 계열을 장악했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이런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이 관계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박지향 이사장을 겨냥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야당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음모론적 세계관을 구분 못하는 저열한 역사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모론적 세계관은 무슨 말입니까?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곧바로 비판을 했는데 역사적 사실 그리고 위선은 명백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친일 역사, 위안부 강제 동원, 독도 영유권 문제 같은 문제는 이미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인데 학계에서 위서로 판정난 환단 고기를 같은 선상에 두면서 세계관을 물어봤다면 그 자체가 역사 왜곡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과학적 세계관이냐 음모론적 세계관이냐의 문제라면서 환단 고기를 믿지 않는다고 친일 식민 사관이라고 해선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 자체가 논란이 되는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 각 부처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내보내면서 좀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좋은 방법이다 이런 입장이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개선점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야당에서는 생중계 자체보다는 각 부처의 세세한 업무까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려는 방식, 이 방식이 논란을 자초한다 이런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도 좀 짚어보죠. 이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을 하는데 근데 대응 방식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통일교 차원에서 직접 관리했다 이렇게 관리했다고 말한 정치인 수만 최소 16명쯤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 정부 장관급 인사는 모두 3명 언급됐죠. 전재수 장관은 의혹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해수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 많아서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라고 했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빠른 결정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 중 1명만 사퇴하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전재수 장관은 귀국하자마자 사의를 밝힌 뒤에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직접 입장문을 상세히 냈고 출근길에 질문도 받았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신 건가요? 사퇴하시라고?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다시 만나자거나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또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또 이종석 국정원장도 2022년 통일교 관계자를 한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이후 교류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전 전 장관과 두 사람의 혐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 전 장관은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구체적인 정황이 언급된 반면에 두 사람은 통일교 측과 접촉한 것 외에는 따로 금품 수수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조기 사의 표명으로 혐의를 인정한 셈이 됐다는 역설적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별도의 이 통일교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여권에서는 통일교 관련 특검 도입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단호한 분위기입니다.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를 하면서 오히려 3대 특검의 2차 종합특검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만으론 특검 관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이 오늘 6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윤 정부 인사들의 계엄 묵인, 방조 의혹을 규명하는 등 수사 성과를 내며 27명을 기소했습니다. 반면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곧바로 취재기자와 함께 지난 반년 동안의 내란 특검 수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6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첫 발을 뗐습니다. 구속 취소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4일 만에 다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수사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지만 적과의 공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애초 검토했던 외환 유치죄를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되며 수사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지난 11일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며 수사기간 6개월 동안 군검찰이 넘긴 사건까지 포함해 모두 27명을 기소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내일 직접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사회부 법조팀 안혜리 기자에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내란 특검은 규모부터 남달랐잖아요. 네, 출범 당시부터 최대 267명까지 수사 인력을 구성할 수 있어서 이 인력으로나 예산으로나 역대 최대였습니다. 김건희 특검 205명, 해병대 특검 105명을 훌쩍 뛰어넘는 크기였고요.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체 예산도 87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과 해병 특검 예산보다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일 수 있었습니다. 이 막바지에는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이 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죠. 네, 이 특검 출범 초반에 김용현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또 그 다음 달엔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 추가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는 잇따라 실패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2차례 영장을 청구해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적시하기도 해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가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13건인데 그중 6건,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기각이 됐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인 27%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외교적 논란을 빚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오산 미군기지 내에 있는 한국공군의 방공관제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8월 한미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It's a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by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 they even went into our military base and got information. 네, 이어 지난 10월 주한미군은 이 소파 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 최근엔 한국군의 오산기지 출입 통제권을 회수하기로 해 그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특검의 남은 역할은 뭡니까? 네, 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의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이제 특검의 역할이 되겠죠. 이미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사 기간은 6개월로 끝났지만 대법원 판결을 받기까지는 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국정농단 특검도 수사 종료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3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이 현실화된다면 이 내란몰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로 임명된 특검이 다시 내란 수사를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가 도심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취미로 인기를 얻으며 유휴 부지와 공원마다 관련 시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사이 전국 파크골프장은 3배 늘었는데요. 동호인들은 좋겠지만 인근 주민들은 공사하며 환경이 파괴되는 데다 이용객이 늘며 여러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갑천둔치 한쪽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어른 허벅지 깊이까지 길게 판 곳도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지으려다 대전시의 고발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외국은 서식 부치가 있어서 거기는 허가가 안 날 지역이에요. 협회 측은 원상 회복 명령을 받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들이 허가 맡을 사항이 아니에요. 공사만 지들이 한 거지.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 왕복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파크골프장 공사가 한창인데 입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우려해 정부에 청원까지 제기했습니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음도 그렇고 그냥 다니는데 조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들 협상하고 여기 될 데도 없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올 거란 말이에요. 경기 성남의 한 파크골프장.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주변 도로입니다.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도 이렇게 차량들이 길게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 데가 없잖아요. 민원이 들어가면 단속이 나오고 그런 건데. 지자체는 주차장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을 왜 체육시에서 조성하는데 주차장을 꼭 확보를 해야 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파크골프. 지난 5년 동안 회원 수는 4배 늘었고 골프장은 400개 이상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골프장 면적 기준과 홀수, 주차장 등에 관한 시설 설치 기준이 없고 이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세부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밤사이 강원도엔 10cm 안팎의 눈이 내리며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선 차량 4대가 부딪히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택시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도로엔 파편이 나뒹굽니다. 뒤쪽 도로 한복판에도 뒷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SUV와 택시가 서 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은 SUV 옆에 쓰러진 사람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km 지점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2차로로 밀려난 SUV는 다른 택시와 부딪혔고 택시는 다시 4차로에 있던 또 다른 SUV와 충돌했습니다. 4대의 차량이 잇따라 부딪힌 사고로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처음 택시에 받친 SUV 운전자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승객도 중태입니다. 일단은 졸음운전 좀 추정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과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후 2시 30분쯤에는 인천대로 도하이시 인근에서 고급 외국산 승용차 한 대가 반대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나자 이를 피하려던 다른 차량 2대도 충돌했습니다.
잇따른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었고 2대의 차량에서는 기름이 유출돼 2개 차로의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새벽 0시 10분쯤에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원창교 인근에서 제설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소형 SUV에 불이 났습니다. 저녁 때까지 눈이 왔었어요. 눈이 왔었는데 제설차가 뿌리고 다녔는데 제동이 안 돼서 박은 것 같아요. 경찰은 과속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후진하는 차량만 골라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7년 동안 30번 넘게의 사고를 내며 최소 8,7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걸로 추정됩니다. 노도일 기자가 전합니다.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택시 뒤로 오토바이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택시가 주차를 위해 뒤로 이동하자 오토바이는 피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후진 중인 차량 뒤에 오토바이가 기다렸다는 듯 멈춰서더니 결국 접촉사고가 납니다. 사고 현장은 다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모두 같은 인물입니다. 배달원으로 일하던 이 30대 남성은 보험금을 노리고 2018년부터 7년 동안 33건의 고의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이나 1차선에서 우회전을 위해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노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후방 센서가 없는 노후 차량이나 주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대형 화물차가 주된 대상이었습니다. 일반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차량 중에서 후진을 할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 그리고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들을 노려서 이렇게 타낸 보험금만 8,700만 원에 달하는데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타낸 금액은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보험 사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0일 이 남성을 보험 사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금감원은 후진이나 차선 변경을 할 때 안전거리와 사각지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가짜 명품, 이른바 짝퉁 밀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짝퉁을 들여와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정상가 100억 원어치를 들여왔는데 이들이 덜미를 잡히자 명품 회사들은 해경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해경사이버수사요원이 문을 닫은 한 요양시설을 수색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건너편 창고에도 포장 상자들이 가득합니다. 명품 가방과 모자, 벨트와 향수 등으로 모두 가짜 제품, 일명 짝퉁입니다. 적발된 일당 4명은 최근 2년 동안 루이비통과 구찌, 톰 브라운 등 33개 브랜드 7,500점 이상을 중국에서 항공 특송을 통해 몰래 들여왔습니다. 정상가로 100억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3,000점 이상은 온라인을 통해 팔았습니다. 가짜 향수에서는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 성분이 기준치의 최고 40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메탄올 같은 경우는 0.2% 이하, 많게는 78%까지 나왔습니다. 실명, 구토, 특히나 이제 향수니까 실명의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일당들은 당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밀수한 가짜 제품을 문 닫은 요양시설이나 주택가 창고 등을 빌려 전국 4곳에 보관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중국산 가짜 명품이 온라인을 통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압수한 짝퉁 4,000여 점은 모두 폐기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사 이후 구찌와 루이비통은 위조 방지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헌신한 남해해경청에 잇따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는 어려워졌지만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며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계대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묶은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는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주담대가 사실상 막히자 대출 수요는 신용대출로 옮겨갔고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 11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은 약 41조 원. 월말 잔액 기준으로 3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00억 원 넘게 불었는데 지난달에 3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세가 빠릅니다. 올해 코스피가 70% 이상 상승하는 등 강세를 보이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며 빚내서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지수라던가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면서 최근 한두 달 새에 사용하시려는 행동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여기에 연말과 연초에 생활비와 각종 지출이 늘어나는 점도 마이너스 통장 사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씀씀이가 아무래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행사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활용했다가.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면에선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채의 질은 관리하지 못한 채 대출 수요를 신용대출로 밀어내 풍선 효과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지난해 1인 가구가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자연히 혼자 식사하는 혼밥족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예전엔 식당에서 퇴짜를 맡곤 했던 혼밥족들을 겨냥해 외식업계에서도 메뉴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트렌드 리포트 요즘 정은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식당. 3355 둘러앉아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 사이로 혼자 식사하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휴무고 해서 그냥 왔어요. 혼자 먹는 게 편해요. 빨리 먹고 끝난다? 효율적이에요. 이 식당에서는 손님이 혼자 밥을 먹으러 오면 외롭지 않도록 앞에 판다 인형을 함께 앉혀줍니다. 대기 고객에겐 네일 아트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혼밥족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시간 때울 때 혼자 앉아있기 뻘쭘한데 그럴 때 받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나눠 먹는 대용량 음식을 1인분으로 쪼개 파는 식당도 늘고 있습니다. 왜 모여서 먹어야 되냐부터 시작이 된 브랜드이고요. 그래서 혼자서도 언제든지 족발이나 보쌈을 먹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식당은 보쌈과 족발을 1인분에 9,000원대에서 10,000원 초반대에 팝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보쌈이나 족발 같은 경우는 혼자 먹으려고 하면은 1년에 한 번 먹기도 어렵잖아요. 2주에 한 번씩은 먹는 것 같아요. 치킨 업계도 1인 가구를 겨냥해 반마리 치킨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배달앱은 최소 주문 금액이 없는 한 그릇 메뉴를 출시했는데 6개월 누적 주문 건수가 1,000만 건을 넘었습니다. 혼밥 쪽은 과거 수지 타산에 안 맞는다며 식당에서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외로움을 팔지 않는다며 혼밥 손님을 거부해 논란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혼밥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요식업계도 혼밥 쪽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들도 되게 혼밥하기 불편하고 눈치 보였는데 그 식당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800만 시대, 혼자서 편하게 음식을 즐기는 혼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네,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브라운대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가 아직도 붙잡히지 않았는데 이 캠퍼스 전체 통행이 금지되면서 학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용의자가 범행 후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유유히 걸어갑니다. 학생들은 빈손을 들어 보이며 현장을 탈출하고 건물 안에서 발이 묶인 학생들은 경찰의 엄호 아래 수색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미국 동부 로드아일랜드주의 명문 브라운대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학생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수업이 진행 중이던 공학관 교실 안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기말 시험 기간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머물던 학생들은 캠퍼스 전체에 통행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몇 시간 동안 건물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We decided to close all the doors and turn all the lights off and hide under the desks. Police came in
to search our lab and also confirm that we are not the shooters, we are students. And they asked us to get out. 대응 과정에서도 혼선이 불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행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남성은 취조 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Who we believe is the suspect, leaving that area, walking on Hope Street and taking a right on Waterman. He may have been wearing a camouflage gray mask. 미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코넬과 컬럼비아대 등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성명을 내고 피해자를 애도했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는 탄저균은 대표적인 생화학 무기로 꼽히죠. 치료가 늦으면 치명률이 97%에 이를 정도인데 최근 국내에서 예방 백신을 처음으로 생산했습니다. 생물 테러 대응 역량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재훈 기자가 생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술록 한 마리가 배를 뒤집은 채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75년 만에 탄저병이 발생해 2,300마리가 넘는 술록이 떼죽음을 당했고 12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탄저병은 법정 제1급 감염병입니다. 피부와 음식, 호흡을 통해 감염될 수 있는데 호흡기로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97%에 달해 생물 테러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생물 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1997년 탄저 백신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6개월 안에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28년 만에 탄저 백신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저 백신입니다. 항체가 생기려면 총 4차례에 걸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수입에 의존했던 탄저 백신을 독자 기술로 생산할 수 있어 국가 안보 역량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백신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생물 테러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국산 백신은 안전성도 높였습니다. 수입 백신은 독소 인자가 일부 남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지만 국산 백신은 세계 최초의 단백질 기반 방식이라 독성을 완전히 없앴다는 설명입니다. 질병청은 접종 효과 연장 등 추가 연구를 하면서 수출길도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오늘 전북 덕요산에 눈 덮인 모습인데요. 오늘 밤까지 호남과 제주는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에 내일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서울과 대전 영하 3도, 철원 영하 9도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등 미끄럼 사고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남 남해안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6도, 대구 9도로 낮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4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